동충하초란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곤충에서 발생하는 약용 버섯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특유의 양리 효능 때문으로 본초 종신이나 중약대사전의 기록에 의하면 동충하초는 달고 순하며 신장 기능을 돕고 폐를 튼튼히 하며 강장, 정력 보강, 진정, 빈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충하초는 크기가 작고 분포 밀도가 낮아 자연산 채취가 곤란하여 대중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누에가 대량 사육되고 있는 대표적인 곤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재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에서 채취되는 동충하초와 동일한 고품질의 동충하초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동충하초의 종류로는 98년부터 농가에 보급 중인 눈꽃 동충하초, 혈압 강화 효과가 탁월한 매미 눈꽃 동충하초, 항에이즈 효능이 확인된 J300 동충하초를 비롯하여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번데기 봉형 눈꽃 동충하초 등이 있습니다. 누에 동충하초란 살아있는 누에에 눈꽃 동충하초 종균을 접종하여 발생시킨 버섯을 말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에 특허 등록되었으며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 명칭이 누에 동충하초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원료로 사용 승인을 받아 일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됨으로써 1998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양리 효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누에 동충하초 재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충하초 생산성은 누에 사육 시 누에의 강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소독과 더불어 사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누에를 사육할 때에는 사육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면서 과밀 사육이 되지 않도록 누에 자리를 넓혀주고 똥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누에가 사령으로 접어들면 큰 누에 사육실로 옮겨 사육을 하며 마지막 잠이 들기 직전에는 똥가리를 해주고 누에가 마지막 점에서 모두 깨어 오령기점이 되면 종균 1000ml당 200ml의 물엿을 첨가하여 젓가락 등으로 고루 희석되게 잘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 누에 표피에 종균액이 이슬방울처럼 맺힐 정도로 종균을 분무 접종하고 즉시 급상을 실시하며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종균을 접종합니다. 접종 후에는 환기 관리에 중점을 두어 건조한 상태로 바람에 의한 사육을 실시하되 접종 기간인 오령 1일부터 오령 3일 사이에 날씨가 건조할 경우에는 누에 표피의 습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실문을 닫고 뽕을 두껍게 주며 감염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이 끝난 다음에는 잠실문을 모두 열고 충분한 양의 뽕을 지속적으로 급상하며 과밀 사육이 되지 않도록 자리 넓히기를 철저히 해 누에를 크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합니다. 누에를 올린 후 7일에서 8일경이 되면 고치를 수견하고 수견 후 동충하초에 감염돼 미이라가 된 번데기가 70에서 80% 이상 나오면 고치 속에 들어있는 번데기를 꺼냅니다. 꺼낸 번데기는 다시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것과 비감염된 것으로 분류하는데 감염된 번데기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차츰 딱딱해지며 번데기 표피에 흰색의 균사가 생기고 노란 버섯 원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버섯의 재배 착수 최적기는 이렇게 노란 버섯 원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로서 이때 번데기 단면을 잘라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감염돼 미이라가 된 번데기를 골라 재배상에 배치하고 온도 20에서 24도씨, 습도 90% 이상이 되도록 비닐로 밀폐시켜 놓습니다. 이후 3, 4일 간격으로 깨끗한 지하수를 분무해 주는데 수일이 경과함에 따라 분무량을 서서히 줄이며 수확 3에서 5일 전부터는 수분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15일에서 20일가량 재배하면 버섯의 크기가 3cm 정도로 자라고 흰색의 포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수확 적기입니다. 동충하초는 버섯과 기주의 결합체이므로 번데기와 자실채를 함께 수확하며 수확할 때는 건강을 위하여 분생 포자가 걸러질 수 있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에 동충하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공동으로 실시한 양리효능 검색 연구 결과 면역력 증강, 노화 억제, 간 보호, 피로 회복, 스트레스 억제 및 항암 효과 등의 우수한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충하초별 양리 효능 비교 시험 결과 누에 동충하초와 중국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 효과가 뛰어난 데 반하여 중국산 죽은 번데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유사 누에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강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성산소 소고 효과와 지질 과산화 억제 효과를 지표로 노화 억제 효과를 검색한 결과 누에 동충하초가 중국 동충하초나 유사 누에 동충하초에 비하여 2에서 4.5배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변형된 장기의 원상 회복 효과를 지표로 검색한 스트레스 억제 효과 시험 결과에서는 누에 동충하초와 중국 동충하초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변형된 부신, 갑상선, 흉선, 비장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 관련 장기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하여 유사 누에 동충하초를 투여하였을 때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가한 부신의 중량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활성 물질에 대한 비교 시험 결과 유사 누에 동충하초에서는 아데노신과 구아노신 등 주요 생리 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누에 동충하초와 중국 동충하초는 살아있는 곤충에 감염되어 생체 대사 과정을 거쳐 발생되는 데 반하여 유사 누에 동충하초는 죽은 누에 번데기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계로 대사 과정이 생략돼 주요 생리 활성 물질의 생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충하초의 균주와 기주 곤충 및 재배 방법에 따라 효능의 차별성이 확인된 것으로 살아있는 누에를 이용하여 생산한 누에 동충하초가 가장 우수한 품질의 동충하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에 동충하초를 복용하는 방법은 가루로 복용하든지 또는 액기스를 내거나 술로 담아 먹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동충하초는 배부르기 위하여 먹거나 기호식품처럼 맛으로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상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요리에 넣어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즉, 김장 담글 때, 고추장 또는 된장 담글 때 건조 누에 동충하초 가루를 갖은 양념과 함께 넣어 이용하든지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조미료처럼 넣어 상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